다시 혹시라도 이해 안 되시는 건 저한테 이제 질문 아마 다음 주 하시겠죠. 왜냐면 오늘 영상 보실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질문 주실 때 한번 영상 보고도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잖아요. 안 되시면 그때 질문 주세요. 그렇죠? 거기에 해설 한 50분 있어. 50분짜리 영상일 거야, 아마. 그렇죠? 다 보시란 얘기가 아니야. 넘기시고, 아시죠? 원래 태충 쪽하고 연충 쪽이 원래 어려워요. 대충하고 감가상각 비중. 제일 어려운 동네예요. 법인세가 제일 난이도가 센데 그 세 가지가 법인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챕터예요. 맞죠? 한 번에 이해 안 되는 거 당연한 거지. 여러분들이 절대 비영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그래요. 처음에는 할 때 선생님 여기 건너뛰면 안 돼요. 맨날 그래요. 몇 명 다 거의 대부분 건너뛰면 안 돼. 선생님 여기 사람 잡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두 번 들으니까 이해 조금씩 되네요. 이렇게 맨날 그 소리 들어 진짜. 두 번 들었다라는 건 다시 한 번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 다시 한 번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2달 들었던 건가 아니 복습했다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네. 자,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실제로 이제 이건 교재에 없는데, 제가 이걸 왜 하냐. 여러분들이 총액법에 익숙치 않잖아요. 맞죠? 총액법에 익숙치 않은데, 우리 시험은 대손금을 어떻게 주냐면,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하였다, 이렇게 말로 던져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분계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럼 분계로 주면 분계로 좀 쉬운 건 아니지만, 오히려 분계로 주면 그래도 할 만한데, 이게 말로 던져주면은 내가 머릿속으로 총액법 분계해야 되고, 맞죠?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가 어느 정도 되시려면 제가 칠판에다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이제 실기할 때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죠? 총액법에 익숙해지기. 그죠? 제목은 자 보시면 일단 설명 좀 그냥 자 회사가 이번에 채권 1,000만 원 이거 100만 원 생략할게요. 자 채권을 1,000만 원을 못 받았대요. 맞죠? 못 받았는데 우리가 보충법에 따르면 회사는 채권 못 받을 때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험에서는 주로 보충법 말로 던져주거나 보충법 분계로 줘요. 맞죠? 근데 우리 아까 총액법은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기초에 대손충당금을 다 환입하고 시작하니까 미리 비용한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떼어 먹혔을 때 대손금이라는 비용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회사가 대손충당금하고 채권을 상계했다라고 하면 대손충당금 상계했어 라고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세무조정하실 때는 대손금 처리했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세무조정이 제대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대손 처리한 채권 1,000만 원이요. 부도 후 3개월이 경과한 채권이래요. 부도 후 3개월? 그러면 이거는 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해요, 못해요? 3개월밖에 안 지났으면. 충족 못하죠? 그럼 충족 못한다라는 건 세법은 채권까지만 이 새끼야, 이렇게. 채권까지 말고 대손금 처리한 거 인정 못해. 되셨어요? 자, 그러면 세무조정은 손금, 불산입.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우리가 대손금하고 채권은 같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대손금 처리하면 채권 까는 거거든. 그래서 손금, 불산입. 자, 장부는 대손금이라는 비용 처리한 거지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한 게 아닌 거예요. 세법은 다 총익법이에요, 대손 쪽이. 그래서 대손금이라는 비용을 1,000만 원 깠는데, 1,000만 원 잡았는데, 세법은 비용 아니니까 손불. 그 다음에 채권이라는 자산의 차이인데 가산조정이니까 플러스 6이고요. FM대로 하면 장부는 채권을 깠지만 세법은 채권을 까면 안 되니까 당연히 세법상 채권이 증가해야 돼요. 맞죠? 자산이 증가해야 되니까 플러스 6 되시겠죠? 자 이제 아래예요. 아래가 시험에 잘 나와요. 왜냐면 제가 왜 위에 걸 별표를 안 쳤냐면 위는 컴퓨터가 알아서 메시지를 띄워요. 지가 알아서 이거는. 왜냐면 회사가 대손처리 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기 중요해요. 미리 별표 침이에요. X련도. 자, 뭐냐. 여기 회사가 대손 처리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대손금 쪽이니까. 회사가 대손 처리를 안 한 거예요.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X1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래요.
그럼 우리 아까 소멸시효 완성은 결산조정상, 신고조정상. 신고해, 신고. 그럼 신고조정사항은 그 요건을 만족하는 연도에 송금이 돼야지 결산조정사항처럼 회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신고조정사항이다라는 건 세법은 X 1년도에 대손이 돼야 돼요. 대손금. 그 세법은 차변에 대손금 1,000만 원, 대변에 채권 1,000만 원 까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장부는 비용 처리 안 했잖아요. 근데 세법은 비용이 대손금이 비용이니까 1,000만 원. 그러면 송금 산입이 돼야 되겠죠. 비용이 증가해야 되니까 송금 산입. 송금 산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채권 자산의 차이인데 송금 산입 차감 조정이면 마이너스 유보. FM대로 하면 장부는 채권을 까지 않았다. 근데 세법은 채권을 1,000만 원 까야 된다. 그럼 세법이 자산을 까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산을 감소시키니까 마이너스 유보. 근데 이건 컴퓨터가 메시지를 안 걸어주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채권에 마이너스 유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입력 컴퓨터가 이 세무조정을 안 걸어줄 뿐더러 나중에 채권의 마이너스 유보에다가 반영을 해줘야 돼요. 얘는 알아서 다 해줘. 미리 말씀드리면. 회사가 대손 처리했으면. 근데 안 했으면 여러분들이 채권의 마이너스 유보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무조정도 별도로 메시지 안 띄울 거거든요. 해야 돼요. 중요하다. 나중에 해보시면 중요하구나. 저 새끼가 중요하다고 할 때 중요하다라고 받아들일게. 이렇게. 저 새끼는 저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됐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고요. 아래에 있는 건 이제 자적을표에서 은근히 자적을표에서 요 대손 쪽 냅니다. 추인하는 거. 자본금 정체서 1표. 그랬을 때 우리가 저번에 한번 연충하고 퇴충에서 좀 했었죠? 차이가 났던 자산 부채가 소멸하면 추인이다라고 했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정확하게는 자산이나 부채가 많았던 곳에서 더 많이 감소하면 차이가 해소가 된 거니까 추인한다라고 했죠. 기억나셔야 돼. 자, 보실게요. 뭐냐면 이제 자, X2년도 말이 됐대요. 그럼 X2년도 말에는 이제 부도 후 15개월이 지났겠죠. 12 더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부도 후 15개월이 지났다라는 건 세법상 대손요건 만족했고요. 또 장부가 작년도에 적었죠. 우리가 결산조정사항은 회사가 적었고 요건을 만족하는 연도는 X2년도예요. 알죠? 두 개가 엔드가 아니에요. 알죠? X1년도에 회사가 장부에 기록했고 세법상 결산조정상 요건을 만족하는 건 X2년도니까 X2년도의 세법은 송금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장부는 X2년도에 대손 처리 안 하죠. 당연히 X1년도 이미 해버렸는데. 맞죠? 그래서 대손 처리 안 했다. 일단 그럼 얘를 세무정하면 여기 세무정하면 보지 마시고 자 세무정하면 자 X2년도에 장부는 비용 빵 근데 세법은 비용식 그러니까 송금 산입 송금 산입이고 채권이라는 자산의 차이니까 마이너스 유보 그죠? 근데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추인이에요 이거 보시면 반대 세무정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추인이 있었죠. 차이가 났던 자산 부채가 소멸하면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자산이나 부채가 많았던 곳에서 더 많이 소멸하면 맞죠? 차이가 났던 자산 부채가 많았던 곳에서 더 많이 소멸하면 차이가 해소가 됐다. 그렇죠? 그러면 X1년도 보세요. 그럼 X1년도에서는요. 당연히 채권이 장부보다 세법이 많아요. 왜? 자산의 유보잖아요. 자산의 유보는 세법이 많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유보면. 자, 여기 보시면 장부는 채권을 안 깠잖아요. 근데 세법은 채권 안 깠지. 그러니까 세법이 많을 수밖에. 예, 근데 굳이 자산의 플러스 유보면 장부상 자산이 많을 거니까 그럼 세법상 채권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유보. 되셨죠? 그러면 당연히 세법이 채권이 많으니까 장부 죄송해요. 장부상 채권보다 세법상 채권이 많으니까 플러스 유보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세법에서 채권이 까이면 추인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예요? 세법상 대손 요건 충족했잖아요. 그럼 세법상 대손 요건 충족했다라는 건 세법이 X2년도에 채권을 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채권을 깔 거니까 세법에서 X1년도에 채권이 많았었는데 X2년도에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세법에서 채권을 깔 거란 말이에요. 까니까 반대세무조 나온다라고 계속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맞죠? 여기도 해볼게요, 여기도. 자, 그럼 여기는 여러분 채권의 마이너스 유보잖아요. 그럼 자산의 마이너스 유보는 세법이 많은 거 적은 거. 자산의 마이너스 유보는. 여기 채권이 자산이란 말이에요. 자산의 마이너스 유보는 세법이 많은 거 적은 거. 여기요? 여러분 아직까지 마이너스 유보가 뭐예요? 세법상 자산이 적은 거잖아요. 그죠? 외우고 계셔야 돼. 자산의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는. 부채는 제가 받아드릴게. 부채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산은 외워주고 계셔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장부상 채권보다 세법상 채권이 적어요. 그죠? 이건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X1년도 있잖아요. X1년도에 장부는 채권을 안 깠단 말이에요. 근데 세법은 채권 까야지. 세법이 채권을 깠으니까 당연히 세법에서 채권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꾸로 장부상 채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장부에서 채권을 까면 추인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X2년도에 우리가 회사가 대손 처리를 X2년도에 했대. 그렇죠? 보충법에 따라서 채권을 1,000만 원 없애면서요. 사변에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했다라는 거 보충법. 그렇죠? 근데 세법은 대손 파트가 다 총액법이다 보니까 장부에서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한 건 보충법이고 총액법으로는 대손금 처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법은 X1년도에 소멸시 완성됐으면 신고조정 사항이니까 무조건 X1년도에 송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X2년도 안 됩니다. 자, 그럼 FM대라면 자, 장부는 비용 1,000만 원, 10. 세법은 비용 0. 그럼 송금 유사하니. 자, 그다음에 우리가 채권이라는 자산의 차이인데 차감 가산 조정이니까 플러스 유보. 그렇죠? 근데 얘도 뭐가 되냐면 추인이잖아요. 반대의 세무조정이니까 왜? 장부상 채권이 많았단 말이에요. 장부상 채권이 많았는데 여기 장부에서 대손 처리했잖아요. 장부에서 대손 처리했다라는 뜻이 뭐예요? 장부에서 채권 깠다는 뜻이에요. 채권 깠다. 깠으니까 반대 세무조정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예요. 많았다가 장부에서 그만큼 더 깠으니까. X2년도에. 맞죠? 그럼 차이가 완벽하게 해소되는 거죠. 1,000만 원 다 깠기 때문에. 맞죠? 이거 빨리 여러분들이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이게 유보추인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세무 1급은. 되셨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무시하시고. 자, 여기는 이제 뭐냐면 방금 했던 건 분계예요, 분계. 근데 시험에서는 말로 던져주는 게 좀 더 사람 잡아요. 분계를 안 주고 말로 던져주면 생각을 몇 번 더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여러분들 잘 하시면 돼요. 별표 치는 거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보면 아까는 우리가 분계로 줬다면 지금은 말로 던져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냐. 회사가 채권이 1억 있대요. 그 채권 1억을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했다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보충법이에요? 총액법이에요? 보충법. 맞죠? 보충법에 따르면 채권을 까면서 우리가 이거잖아요. 이거 보충법. 보충법 이거 뭐냐면 채권 1억을 까고요. 까고 차변에 대손충당금 1억 이렇게 까는 거잖아요. 이건 보충법이고요. 세법은 모든 대손 동네는 다 총액법이니까 이건 회사가 대손금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비용 계상했다라는 건 대손금. 맞죠?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한 게 아니라 총액법으로 따지면 대손금 처리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셔야 돼, 반드시. 안 돌리시면 세무조정하기 힘들어, 진짜로. 알죠?
그래서 그 내역이 4개가 있대요. 각각의 사례입니다. 자, 첫 번째. 이거 뭐냐? 첫 번째. 자, 부도 후 3개월이 경과한 채권을 1,000만 원 깠대, 회사가. 그럼 부도 후 3개월이 경과했다라는 건 세법상 요건 충족, 불충족. 불충족 6개월 안 지났잖아요. 요건 불충족이라는 건 세법은 대손 처리하면 안 돼요. 채권 까도 안 되고. 맞죠? 근데 장부에서 비용 처리했잖아요. 세법은 올해 비용 되면 안 되는데. 그럼 장부에서 비용 처리했다? 세법은 비용 아니다. 손불. 맞죠? 손불. 그 다음에 우리가 채권. 장부는 채권을 깠다. 근데 세법은 요건 충족하지 않으면 채권을 까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럼 장부는 깠다. 세법은 까면 안 된다. 세법상 채권이 증가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유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로 던져주는 게 생각을 좀 더 오래 해야 돼요. 그래서 익숙해지셔야 말로 던져주는 거예요. 알죠? 분계로 주면은 분계 생각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말로 던져주면 장부상 분계도 생각해야 되고 총액보고 돌리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이 별표예요. 별표 3개, 3개. 자, 각각의 사례입니다. 자, 회사가 채권을 올해 1억 갔다라고 했죠. 총 1억? 총 1억? 총 1억 간 내역이 4개가 있는 거예요. 합쳐서.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부도 후 10개월이 경과한 채권 2천만 원을 깠대, 회사가. 알죠? 그럼 이건 세법상 요건, 대손 요건 충족, 불충족. 충족. 맞죠? 충족했고요. 결산 조정 사항인, 근데 조심하실 게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 장부에 적어야 돼요. 장부에 대손 처리 했죠. 장부에 대손 처리했고, 회사가 세법상 대손 요건 충족했으면 세법상 대손금 처리해야 돼요. 근데 회사가 했죠. 했죠. 그럼 우리가 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하니까 세법 2천만 원 까야 되는데 장부가 깠어요. 그럼 세무조정. 그렇죠. 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1,000원짜리예요. 1,000원짜리. 그렇죠. 여기서 사람 잡는 거야, 진짜.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해서 별표 3개예요, 3개. 1,000원을 안 남겨놓잖아요. 난리 나요. 뒷부분 다 틀어져. 그죠? 그래서 꼭 부도 후 6개월 경과했으면 1,000원 남겨놔야 된다를 머릿속에 꼭 지니고 가셔야 돼요. 하여튼 시험에 정말 많이 냈거든요. 반드시 기억.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단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3천만 원이 있대요. 우리가 소멸시효 완성은 신고조정사항이죠. 신고조정사항은 당기에 대손금 처리해야 돼, 세법은. 대손금 처리해야 되는데 장부에서 대손금 처리했죠. 했으니까 세무조정 없어요. 1,000원 남기시면 안 돼. 모든 곳에 1,000원을 뿌리고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는 안 그럴 것 같죠? 선생님 가끔 예전에 어떤 분이 오죠. 선생님 여기 왜 1,000원 안 남겨요? 6개월만. 모든 곳이 아니야.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X. 부도 6개월 지난 것만 1,000원 남기는 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넘어갈게. 시험에 낸 적 없으니까. 잠깐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죄송해요. 이거 무시. 이거 무시. 잠깐만. 상계환경. 지금 죄송해요.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거를 좀 죄송해요. 시험처럼 바꿔볼게요. 뭐냐면, 이걸 시험처럼 바꿔볼게요. 어떻게 하지? 전기에, 아니, 어떻게 할까? 전기에, 일단, 좀 이따 문제를 할게요, 여러분들. 죄송하죠? 이거 다른 걸로 하기, 다른 걸로.
이거 무시 일단. 자, 그 다음에 사례. 요거 적으실게요, 여러분들. 요것도 출제 많이 했어요. 어떻게 출제했냐면 장부상 기말 채권 잔액 1억 원의 내역이래요. 1억 원의 내역. 질문. 요거 회사가 채권 깐 거예요, 안 깐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채권 잔액. 채권이 남아있다. 남아있다라는 건 대손 처리 안 한 거예요. 왜? 대손 처리하면 항상 채권 까잖아요. 그래서 이걸 언급을 준 건 장부에서 대손금 처리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되게 잘 냅니다, 시험에. 그래서 요거 장부에서 대손금 처리 안 했다 그 뜻이에요. 오케이? 음. 자, 보시죠. 자, 여기 해보죠. 자, 부도 후 3개월이 경과한 채권이 1,000만 원이래요. 그럼 세법상 요건 충족, 불충족, 대손 요건. 불충족이죠? 그럼 불충족이다라는 건 우리가 세법은 대손 처리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회사가 대손 처리 안 했죠. 그럼 잘한 거니까 세무증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요거? 자, 그 다음에 2번. 자, 부도 후 10개월 경과한 채권이 2천만 원 있대요. 그럼 이거 일단 세법상 요건 충족했죠. 근데 어떤 요건 충족? 신고 결산. 그래서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결산 조정 사항이면 장부에 적어야 송금이에요. 장부에 안 적었죠. 결산 조정 사항인데 장부에서 처리 안 했다라는 건 좀 오래 먹기 싫어요. 뭐 먹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선택한 걸로 보겠다라 오래 먹기 싫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무정 없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없어요. 세법상 결산 조정 사항 요건 중족이잖아요. 결산 조정이 뭐예요? 분개를 해야지만 송금 내는 거예요. 분개 안 했으면 송금 산입이 없어요. 결산 조정 사항은.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이 별표예요. 이것도 3개. 제가 별표 3개 친 건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워낙 출제 많이 해가지고요. 요거. 자, 2번하고 3번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자, 2번은 당기의 세법상 결산 조정 사항을 충족한 거고요. 3번은 무슨 조정 사항 충족? 신고 조정 사항 충족이에요. 그럼 신고 조정 사항을 충족했다라는 건 장부에 적었을 때 송금 아니면 금년도에 송금. 신고조정상은 송금의 귀속시 선택 못했을 때 금년도에 송금 무조건 쳐먹어야 돼. 그냥 우리가 이건 세법상 올해 연도에 송금이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2번은 장부에 적었을 때. 맞죠? 3번은 장부에 적든 안 적든 무조건 그 요건 만족하는 연도의 송금이에요. 그렇죠? 송금이니까 세법은 비용이 돼야 되는데 장부에서 비용 처리 안 했잖아요. 그럼 장부에서 비용 처리하지 않았는데 세법은 무조건 올해 비용 3천만 원 돼야 되는 거니까 송금 하니 맞죠? 그리고 장부는 대손 처리 안 했다라는 건 채권을 안 깐 거. 근데 세법은 단기에 신고 조정사항 충족이니까 올해 채권 까야 되는 거예요. 채권을 까니까 마이너스 유보. 되셨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채권에 3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가 있다라는 걸 또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엄밀히 얘가 별표 거의 10개예요. 엄밀히 하면. 요거.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시험처럼 적어볼게요. 시험처럼 뭐냐면 4번. 자,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 무시하고 일단 이거 보지 마시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장부에서요. 여기 별도로 4번이라고 하지 말고 별도로 쓸게요. 시험에 나오는 걸로.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다른 사례야, 사례, 다른 사례. 예. 어떻게, 이거 출제 많이 해요. 사례 뭐냐면, 전기에 장부에서 대손 처리를 한 거예요. 대손 처리 1,000만 원.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 못 한 거예요. 불충족. 됐죠? 불충족이고, 단기에도 세법상 요건은
불충족. 이거가 시험에 3-4번 나왔어요. 요거. 그러니까 전기의 회사가 대손 처리했는데 세법은 전년도도 세법상 요건 충족하지 못했고 올해도 요건 충족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나갈 거예요. 숙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마 하실 거 오늘. 그러면 전기 거 본게요. 전기에 장부는 채권을 1,000만 원 깎겠죠. 전기에. 그죠? 그리고 보충법으로 줄 거지만 보충법으로 주진 않아요. 전년도 했으니까 대손금 처리한 거예요. 항상. 내 세법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X. 맞죠? 분기 없다는 얘기예요. 전년도에 세법상 요건 불충족이면 전년도 거요. 그죠? 그러면 전년도에 어떤 세무조정 했을 거냐면 손불. 송금불사님 채권 1,000만 원 플러스 유보가 돼 있죠, 여러분들? 회사는 작년도에 비용 처리했지만 세법은 비용이 아니니까 그렇죠? 손불 그다음 채권 자산의 차이니까 플러스 유보 그렇죠? 이 세무조정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면 전년도 했었겠지. 맞죠? 우리 항상 세무조정은 단기 까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럼 단기. 그럼 단기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당연히 장부에서는 전년도에 대손 처리했으니까 올해는 안 하겠죠. 또 까면 어떡해요? 근데 세법도 올해 요건 충족하지 못했대. 네, 그럼 당연히 세무조정 없는 거예요. 단기에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채권의 과거에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 단기에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를 거는 게 제일 어렵다면서요. 뭐 시험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요게 채권에 1,000만 원 플러스 유보가 과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채권에 1,000만 원 유보가 있다라는 걸 입력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올해 세무조정 없지만 좀 이따가 해보시면 제가 설명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꼭 채권의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요. 과거가 됐든 올해가 됐든 무조건 판단하셔야 돼요. 맞죠? 그거 입력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입력 틀어지면 일단 한도 같은 거 다 틀어지거든요. 자,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대손금